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뇌출혈 사건과 폐암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뇌출혈 사건으로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폐암 산재 사건이 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은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수원의 권선중학교라고 이제 그곳에서 한 군데 학교에서 이제 뇌출혈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그 폐암 사건이 또 연달아서 발생을 했어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오셨던 거는 뇌출혈이 이제 먼저 불승인이 됐고,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한 이제 몇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했던 뇌출혈 사건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기시설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은 공기가 이제 잘 나가지 않아서 매캐하게 그 검은 연기가 차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밥 짓는 그 수증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는 정도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은 그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실이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인원이 적어요. 이게 식수 대비 책임져야 되는 조리 실무사 한 명당 그 식수 한 100명에서 150명, 많은 데는 200명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게 학령 그 연령이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것보다 조리 실무사 숫자가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제 인원을 많이 감축을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뭐 아파도 휴가도 잘 못 가시고,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시달려도 잘 쉬지도 못하고, 뭐 집안 행사가 있어도 잘 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고온의 다습한 환경, 그런 것들이 그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환기가 잘 안 되는 시설이 또 염증 반응을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뇌출혈 사건이 인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조정 권고로 끝났고요. 일주에 40시간이 좀 안 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산재 상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일주 평균 52시간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 사건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다른 환경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업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뇌출혈 사건은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고, 바로 이어서 폐암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폐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이제 집회를 갔다가 와서 지금 밤에 찍는 겁니다. 같은 그 권선중학교에서 이제 12년 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 폐암으로 이제 산재를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뭐가 폐암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튀김, 구이, 볶음 같은 경우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것을 그 고온에서 튀김, 구이, 볶음 요리를 하는 경우에는 조리흉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이 조리흉이 인체에 유해하다, 그것도 폐암의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경고가 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특히 어디서만 연구가 됐냐면은 중국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보다 튀김이나 그 볶음 요리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폐암에 관해서 일찍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미 국제암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한폐암학회에서도 2018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조리 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환기시설이 열악할수록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사실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도 굉장히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유독 학교 급식실이 문제냐? 일상적으로 조리하는 것은 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냐? 혹은 다른 식당은 왜 덜 위험하냐? 했을 때, 우선 일반 가정과 비교해 봤을 때요,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식수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튀김류 요리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질 않아요. 근데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로 치면은 적어도 60%, 많게 치면은 한 80% 가까이까지 튀김, 볶음, 구이가 많습니다. 애들이 그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사실 애들뿐만이 아니라 그 교직원이나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요리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큰 솥에서 이제 한꺼번에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리hum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환기가 잘 돼야겠죠. 근데 급식실 조리를 지을 때 많이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급식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이제 된 건데, 그때 지을 때만 해도 환기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공조시설이 적어요. 그 공중에서 쏴주는 에어컨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급기가 이제 잘 돼야 그 압이 잘 형성돼서 빠져나가는 것도 잘 됩니다. 빠져나가는 거는 사실 근데 고장이 많아요. 일단 구조적으로 학교 배기시설의 관이 좀 좁은 경우가 많고요. 모터 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관이 좁기 때문에 이 모터를 마력을 센 걸로 교체를 해도 바람이 잘 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주로 이제 1층에 있고 이 배기 모터는 이제 옥상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단독 건물인 경우에는 뭐 2층에서 이제 바로 나가면은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리고 공조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덥잖아요. 조리를 하면 여름에. 그래서 스탠딩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틀어놓습니다. 환경이 그나마 괜찮은 데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이 머리 위에 있는 후드, 여기에 이제 방해 기류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조리하는데 뒤에서 에어컨 선풍기를 틀면 오히려 환기가 제대로 안 된다. 혹은 더워서 창문이나 문을 많이 열어놓으면은 그건 나름대로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가지고 이 외부 환기랑요, 이 국소배기 장치랑이 어떻게 해서 적절하게 잘 가동되는지를 학교마다 좀 솔루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폐암 문제가 여기 한 군데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해가지고 뭐라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폐암 환자 자체도 상당히 접수가 이미 노조로 많이 됐고요. 한 학교에서 폐암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두 군데 학교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전수조사가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가족분들 중에서 40, 50대 어머님이 학교 급식실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 담배도 안 피시고 그러는데 폐암이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나 아무튼 뭔가를 겪고 있다. 뭐 혹은 뭐 심장 질환이나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산재가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갔던 것도 사실 그 새로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또 폐암 환자분이 이제 발견이 돼서 노조로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그분 이제 재경위서를 이제 써서 보건복지공단에 이제 제출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급식실에 대해서 잘 아냐면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학교 영양사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이제 뇌출혈 사건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폐암 산재 승인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이번에 제가 또 폐암 신청을 새로 들어갔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면은 저조차도 이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면서 급식실 환경이 그렇게까지 위험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뭐 넘어지고 화상, 화학약품 노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 강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말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정말 새삼 깨닫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폐암이나 호흡기 질환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산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학교 환기시설도 어쨌든 빠르게 전수조사를 해서 많이 다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5년, 7년, 8년 또 혹은 10년 있다가 계속 산재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